자, 소리 나오나요? 갑자기 또 이렇게 낯선 분위기에서 또 하게 되네요. 그죠? 편해서 좋구만. 그래도 이거 들고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죠? 그림도 괜찮고. 자, 비도 봄비도 오고, 공부하려니 죽겠죠? 벌써 이제 5월이 끝나갑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면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배우는데, 재산세는 오늘 타이밍이 딱 맞죠? 그래서 세법 개정에 관한 것이 이제 오늘, 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게 오늘 진도와 맞물리니까 하나만.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우리가 9억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죠. 이걸 12억으로 상향을 할까.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 재산세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좀 유보하기로 했고, 아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9억으로 되지 12억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아주 잠정적인 예측이고요. 확정적인 것은 재산세인데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2023년까지 6억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이걸 9억까지로 감면 대상을 올린다. 끝! 이것만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 1000분의 1에서 0.5를 빼서 1000분의 0.5로 인하를 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작년 6억까지만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9억 이하의 주택도 감면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결정적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말일까지 통과가 안 돼도 6월 1일 이후에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단 9억 이하의 1주택은 재산세 감면을 해주겠다. 6억에서 얼마로 올라간다? 9억으로. 그래서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이 확정적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 시험 보는 데는 여태 배웠던 대로 이어나가면 끝나는 거죠. 괜찮겠어요? 네, 진작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6억짜리가 그렇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올라갔으니까 감면도 상향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헷갈리라고 다 해드릴게.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9억 초과되는 것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죠. 이걸 상위 10%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겠다. 상위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것들만 종부세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 중인데 다 미정이 돼 있으니까 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당에서 이걸 만들었기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거의 통과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재산세 이따 배울 때 감면 조건이 6억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이하의 주택으로 개정이 될 거다. 그거 맞춰서 공부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따 재산세 때 교재북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세까지 해봤죠?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26쪽. 자, 26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보셔야 돼요. 특징은 우리가 하나 볼까요? 어려운 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특징은 교재만 보세요. 1번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도세, 구세다. 동그라미 쳐요. 도구세. 다른 건 특별시에서 관여가 돼서 특별시세가 되지만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와 관계가 없어요.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세,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관리하니까 도세, 합해서 도구세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건 후불제입니다.
취득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돼. 다 후불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선불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해서 다른 건 조세는 후불이지만 등록면허세 뭐가 된다? 선불. 3번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습니까? 6,000원. 공짜 제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면세점 노, 소액징수 면제 노, 무조건 걷겠다. 얼마? 6,000원. 왜 그러냐? 4번의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식주의라서 수수료 성격이라서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맨 밑에 빈칸이 좀 있죠. 이제 오늘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어려운 이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규 강의 땐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글자 그대로 공부에다가 등기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 얘기하는데 우린 편하게 등기로 통일해서 공부해도 돼요. 등기 등록을 그냥 등기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등기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취득할 때 취득세 냈어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어요. 따로따로 걷다 보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개정이 됐죠. 따라서 취득세를 거둘 때 취득세, 등록세를 한꺼번에 걷습니다. 따라서 한 지붕 두 가족 배웠죠. 따라서 등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때 순수한 취득 2%와 등기에 관한 것을 같이 걷었죠. 요건 뭐냐 하면은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서 걷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에는 뭐에 관한 거냐? 등기와 면허인데 등기만 따져보죠. 그러면 등기는 둘 중에 하나만 걷으면 되는 거야. 이 등기가 취득과 관련이 있다. 어디에서 걷어요? 취득세에서 걷어. 그럼 등기지만 등록면허세는 안 걷어요. 둘 중에 하나만 걷어야 되니까. 요건 이해가 나요? 따라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권 권리 설정, 변경 등기, 그 다음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을 등록면허세라 합니다. 여기에는 취득과 관련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어디서 거두니까? 취득세에서 거두니까. 요놈 거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취득과 관련이 된 건 등록면허세에서 제외가 되지만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취득세, 면세점 배웠죠? 쉽게 생각하면 돼. 취득세 50만 원 이하는 면제가 되죠. 차량 50만 원짜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취득세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취득세는 안 내지만 차량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 안 내니까 요거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등록은 해야 돼. 이건 어디에서 관리가 된다? 등록면허세에서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여기서 면제야. 취득세 안 내. 취득세 안 내는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안 내니까 어디에서 등기 등록한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는 얘기야. 여기서 안 하니까 여기서 걷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안 걷으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배운 게 면세점이야. 50만 원 이하는 뭐냐? 차량은 취득세 면세점이야. 취득세 안 내. 근데 내 이름으로 등록은 해야 돼. 이건 어디에서 처리한다?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취득세에서 부과하니까 등록면허세에선 제외가 돼.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아니라 재산권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만 여기서 하는 건데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들은 어디에서 처리한다? 등록면허세에서 처리한다. 이 말 이해가요? 여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다. 여기서 걷어. 그럼 이건 안 걷어. 근데 취득세가 면제가 됐어. 등기 등록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걷는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시나?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업권. 우리 강조했죠. 광산이라고 하면은 찾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취득세는 면제를 했죠. 그럼 취득세는 면제를 했지만 내 이름으로 광업권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말 이해가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제외가 됐지만 포함되는 경우가 4개가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 면제를 해. 그럼 등기 등록은 해야 되니까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 첫 번째가 권리의 원시 취득. 배웠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가 돼. 근데 등기는 해야 돼. 그럼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 요거 보죠.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가 됐다. 우리가 조세청론에서 배웠어. 제척기간,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취득세 못 걷어요. 그럼 취득세 못 걷지만 등기 등록은 해야 되겠죠. 그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 취득세 면세점이다. 그럼 취득세 안 내. 취득세는 안 내지만 내 이름으로 권리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요거 이해 가실래나? 등기가 2가지가 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한 건 취득세. 등기 등록 변경에 관한 건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등기 등록은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이해 가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등기 등록은 둘 중에 하나만 걷으면 돼. 취득이야. 그럼 여기서 걷어. 취득세에서. 취득세가 면제야. 근데 등기는 해야 돼. 그럼 어디서 걷어? 등록면허세. 정색을 할 필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등기를 걷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돼 취득세에서 걷어. 얘는 안 걷어. 근데 취득이 면제가 됐어. 그럼 어디서 걷어?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면세점 취득세 안 내니까 등록면허세. 이것도 제척기간이 경과. 그럼 취득세를 못 받아. 어디서 받아야 돼?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가 돼. 그러니까 등록은 어디서 해야 돼?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요거 외국인 소유. 얘는 간단히 보면 돼요. 일단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연부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가 나왔다. 그랬으면은 일단 취득세 안 해. 그럼 어디에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4가지의 공통사항은 취득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등기 등록은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끝!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왜 난이도가 높냐 하면은 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등기 등록은 취득세에서 걷고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취득에 관련된 등기다. 그러면은 취득세에서 걷고 취득세가 면제됐다. 그럼 등기 등록은 취득세에서 못해. 면제가 됐으니까 어디에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끝. 그래서 요 내용은 요 교재는 안 써놨습니다. 확률이 적어서. 그런데 여러분한테 연습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서 등기 등록은 이렇게 구별한다. 거기다가 뭐 안 써놓으셨나? 안 써도 괜찮아. 나중에 내 자료로 또 나눠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없는 건 따로 프린트해드릴게. 이거면 족하다고? 됐어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뭔가 좀 다 해드리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1번 등기 등록하는 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은 누가 되느냐?
저당권자, 다시 말해서 채권자, 받을 돈 때문에 은행. 그 다음 지역권자, 지역권은 승역지는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항상 뭐만 인정한다? 요역지, 요역지 소유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은 누가 하느냐? 전세권자가 되겠죠. 권리자, 임차인.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되겠죠. 이건 뭐 글자 그대로 다 권리자를 뜻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9억을. 9억을 차입을 했으면 은행은 저당권 설정해야죠.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어? 9억. 그럼 9억 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럼 미등기 건물이면은 권리 설정이 힘들죠. 그러면 은행이 이 건물 미등기 된 것을 소유자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죠. 대신 등기해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위 등기라는 용어를 쓰죠. 다 배웠죠? 다른 과목도 못하는구나. 근데 세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등기가 항상 나와요. 그러면 권리 설정을 하기 위해서 미등기를 우리가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 살려줘야 되겠죠. 누구 명의로 살려줘? 갑. 따라서 이러한 취득 또는 등기 등록에 관한 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 누가 됩니까? 갑이 되는 거죠. 살려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은행이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죠. 말 이해가시나? 이렇게 불안해 죽겠지? 그래서 미등기된 건물을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살려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 소유자가 된다. 채권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미등기가 나왔다. 그럼 원래 주인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대신 신청을 했다 그래서 대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를 살려주느냐? 갑, 소유자.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소유자. 이런 게 시험에 최근에도 한 번 나왔죠. 옛날엔 자주 나왔었다가 최근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나왔다 그러면 보존 등기는 누구 걸로 하느냐? 소유자 걸로 한다. 시험에서도 갑으로 콕 찍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지상권자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받아쓰기? 여러분 쓰는 거 좋아하잖아. 대위등기. 대위등기 땡땡하고 소유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만 써도 이해 가실래나? 대위등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써도 돼. 미등기 땡땡하고 소유자. 이렇게 써도 답 찾는 건 진짜 먹죠. 두 개 다 해야 될 때 두 개 아니나 다를까? 두 개 다 쓰네? 세 개를 써버릴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권리자. 그 다음 저당권은 저당권자, 채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뒤에 권리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전세권자, 임차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 나왔는데요. 과세표준 나와 있는 거에 양괄호 1번 체크, 양괄호 2번 체크, 양괄호 3번 체크. 왜 체크했느냐? 얘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시간 없으니까 취득세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 내용 보고 복습하면 되고, 양괄호 4번, 5번, 6번이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심장이야, 과세표준. 1번, 2번, 3번은 취득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4, 5, 6번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4번에 보면은 채권 금액이 나와 있다. 채권 금액. 그럼 채권 금액이다 그랬으면은 받을 돈이란 얘기죠. 여기 보세요. 채권 금액이다 그러면 뭐야? 받을 돈. 이것도 뭐야? 지문에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어. 7억을 차입을 했어. 그럼 은행은 저당권 설정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세금은 은행이 신고서에 작성해야 되니까 얘가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식 배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온다? 산출세. 은행이 이 공식으로 세금 신고서 작성하는 거야. 그럼 등록면허세에서 알아둬야 될 건 금액이 2개 나오거든요. 이 중에 뭘 신경 쓰느냐?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을 신경 안 써요. 내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럼 10억 갖고 계산해요? 7억 갖고 계산해요? 왜? 왜 하는 순간에 답이 표정이 다 바뀌어. 왜?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이 요거니까. 그럼 은행은 7억 곱하기 세율은 왜 못 버려요? 등록면허세 권리의 세율은 1000분의 2야. 1000분의 2뿐이 없어. 그러면 140만 원 세금 내는 거야. 누가? 은행이. 그럼 법무사도 필요 없이 자체 직원 갖고 신고할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 얼마 빌려줬냐? 7억.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과세표준은 상대방 재산은 필요가 없고 내가 받을 돈. 이 받을 돈을 뭐라고 그런다? 채권 금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금액 4글자니까 시험에 4개뿐이 안 나오는데 단어에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다 왜 그래? 금요일날 비 오는데? 갑자기 센치해졌어요? 부침개 파티랄까 진짜? 그죠? 부침개 먹으면 좋은데. 자 보죠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왜 하는 거예요? 옹알옹알 되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내 돈 보호받으려고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가압류가처분 왜 해? 1. 비가 오니까 심심해서. 2. 받을 돈이 있어서. 그래 그거야.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왜 해요? 저놈이 내 돈 안 주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경매 신청이죠. 따라서 4가지 단어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놈한테 돈 받을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채권 금액이라고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받을 돈에 대해서 내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설정이라는 건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외우면 머리 아파. 받을 돈이 있구나. 그럼 받을 돈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이야. 근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얘가 조금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사채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사채. 내가 이분이 사채업자야. 1억을 빌렸어. 3개월만 쓰기로 하고 3개월도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사채는 단기간 내에 갚아야 되는데 3개월이야. 그럼 빌린 돈은 1억이지만 이분은 나한테 채권 설정을 할 때는 1억이 아니라 3개월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권리 설정 들어올 때가 많죠. 그래서 1억인데 2억짜리를 붙인다든가 하겠죠. 바로 그걸 연상하면 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이 되는 거야. 대부분의 거래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니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고 했을 때는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내가 1억을 빌려줬지만은 3개월간의 이자랑 해서 너한테 받을 게 1억 5천이다. 그럼 목적이 된 1억 5천이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끝!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3가지는. 그 다음에 건수. 건수다. 건수. 건수 그러면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 이름이고 건수.
건수는 추가 등기다. 이렇게 보면 돼. 추가 등기고 건당 세금이 6,000원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추가 등기라는 건 두 번째 등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이 등기가 시험에 지문이 나와. 그럼 여러분이 판단할 건 첫 번째 등기냐 두 번째 등기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등기면은 그냥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여기대로 대입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등기다 그랬으면은 뭐냐? 갑이 7억을 빌렸어.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저당권 설정을 했어. 7억 곱하기 1000분의 2, 140만 원. 했다가 3년 동안의 빚을 변제 갚았어. 갚으면 뭘 해야 될까? 저당권 설정. 그리고 등급 위에 빨간색 돼 있는 걸 지워야 되겠죠. 그럼 지우는 걸 뭐라고 그래? 말소등기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럼 말소등기는 한번 물어볼게요.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은. 그럼 말소 지우는 건 누가 할까? 갑이 할까? 은행이 할까? 자, 침착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이 잘 안 되시나? 갑이 지워? 은행이 지워? 그렇죠. 자기 거가 자기가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을 뭐라고 그러냐?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권리자야.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할 때는 괜히 설명했어. 세법은 의미 없는데 지우는 거는 설정자가 하는 거다. 설정자는 누구냐? 소유자가 되는 거죠. 내 거니까 내 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울 때 그 건물에 대해서 1차로 한 게 저당권이죠. 2차는 지워야 되죠. 말소는 뭐다? 지우는 거다. 그럼 옛날에 했었단 얘기야. 그럼 몇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를 처음과 똑같이 7억 곱하기 1000분의 2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건수 몇 건이냐? 한 건. 한 건은 건당 얼마가 된다? 세율이 6,000원. 그래서 세금이 6,000원이 된다는 것. 그럼 말소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쪽에서 말소는 지우는 거. 지운다는 건 옛날에 썼다가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째 등기? 그렇지. 두 번째 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이야. 건수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뭐예요? 동태찌개를 드신다. 동태찌개다 그랬으면은 1인분 10,000원이야. 그럼 처음에 혼자 가서 10,000원 내고 나오면 되죠. 너무 맛있어. 그래서 공깃밥 추가를 했어. 공깃밥 추가하면 10,000원 내면 억울하죠. 그럼 얼마? 처음에는 공깃밥이 나오죠. 추가다 그러면 두 번째 공깃밥이죠. 그러면 억울하니까 공깃밥 추가는 1,000원이죠. 등기도 그걸 보고 배운 거야. 그 공깃밥 추가 1,000원도 세법 보고 배운 거야. 세법에서는 추가 등기다 그러면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공깃밥 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공깃밥 추가라는 건 첫 번째 공기야? 두 번째 공기야? 그건 어떻게 알아? 먹는 거는? 등기도 똑같은 거야. 단어 자체에 두 번째라는 게 표현이 돼 있어. 외우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뭘까? 변경. 변경이 뭘까? 변경이 뭐야? 바꾸는 거. 바꾼다는 건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었는데 이번에 바꾸는 거잖아. 변경의 뜻 이해가요? 그 변경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니까 건당 6,000원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쉽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말소. 말소의 뜻이 뭐예요? 지운다. 옛날에 썼으니까 지우는 거지. 그럼 몇 번째? 두 번째. 건당 얼마? 6,000원. 끝. 이러면 되겠죠. 얼마나 쉬워. 이거는 지문에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럼 지문에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또 요게 지문에 나오는데 요거는 두 번째 추가 등기라는 거 알잖아. 그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등록면허세 과거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설마 두 번째 등기가 뭔지 모른다 하면 할 말 없어. 그럼 그런 분들, 나는 두 번째 등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공깃밥 추가한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외우는 방법. 건수. 오늘 불금이에요. 비도 와요. 괜히 기분이 센치해진 거예요. 그럼 건수 올리러 가야 되겠죠? 여긴 어디로 많이 가요? 사우역으로 많이 가나? 집 근처 포장마차? 오늘 죽이죠. 그럼 거기에 가서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돼.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냥 먹은 걸 다, 요건 아침에 먹은 거, 요거는 점심 때 먹은 거, 구분해서 하면 다 도망가죠. 그래서 구, 토, 말, 지. 토하면 건수가 안 된다. 구토, 말지. 이렇게 외우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난 추천드리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구토, 말지. 토하면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 구조변경. 토, 토지합병. 그 다음에 말소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변경. 구토, 말지는 건수다. 건당 6,000원이 된다. 그럼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먹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게 한 건당 벌금이 얼마야? 6,000원이에요. 특히 일요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학원 올 때 되면은 기둥 밑에다 꼭 저런 거 해놔요. 그럼 3건 보고 왔으면 오늘 18,000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유치하지만 지저분하게 해야 기억이 오래 가니까. 상상하지 말아요. 오늘 비도 오니까.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오늘 해물파전 드시면 대단한 식욕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저녁에 피자 드시고 그분은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 충격요법이.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 그럼 받을 돈이 과세 표준이 돼. 남의 재산은 신경 쓸 거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되더라. 끝.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올해 나오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가지 꼭 알아둬요. 4, 5, 6. 기타. 기타도 간단합니다. 전세. 전세권은 뭐가 됩니까? 전세금액. 그 다음에 이거 보죠. 전세는 전세권, 월세는 임차권이 되는데 이건 꼭 알아야죠. 전세는 전세권, 월세는 임차권이라 하죠. 매번 설명하는 게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세입자야. 세입자인데 임대차 계약 조건은 2개가 있죠. 전세냐 월세냐. 자, 을이 전세 5억에 들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은 얼마 가지고 계산하죠? 5억. 그럼 여기다 5억 곱하기 1000분의 2. 만약에 여러분이 5억에 전세 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계산해. 5억 곱하기 1000분의 2. 그럼 세금이 얼마야? 100만 원이야. 전세권 설정하는데. 이게 실무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전세권 설정은 이렇게 1000분의 2가 세율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들어갔어. 월세. 월세면은 보증금을 걸어야 되겠죠. 전세보증금, 월세는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 그럼 임차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씩이다. 그럼 시험의 문제가 전세는 남의 재산을 신경 쓰지 않죠. 전세는 전세보증금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요놈이니까 쉬워. 근데 월세는 금액이 2개 나오죠. 보증금에다가 월세까지 나오잖아. 그럼 시험은 뭐야? 세법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만 있으면 너무 쉬워. 2개 있으면 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전세보증금 5억이다. 이사 갈 때 5억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해. 전세금액. 월세는 임차보증금은 찾아갈 수도 있고 못 찾아갈 수도 있죠. 왜? 월세가 밀리면.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어떡하죠? 차감에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빠져. 깐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써야지 우리 부동산이죠. 차감해요,
공제여, 머리 아파. 까고 간다, 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은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우선권에서도 배우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가격에 따라 일부를 보호를 받겠죠? 세법은 그게 아니야. 월세 보증금 이사 갈 때 깔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얘를 인정 안 되겠다. 그럼 뭘로 해주면 된다? 월세. 요걸 뭐라 그런다? 월 임대차 금액이다. 그럼 월세 금액이다. 조금 싼 티가 나니까 어려운 말을 써서 월 임대차 금액이다.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와? 예로 나올 때 있고 예로 나올 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월 임대차 금액 맞게 나왔으면 그 다음번 시험 볼 때는 임차 보증금 틀리게 나오는 거죠. 항상 세법은 두 갈래 길이에요. 금액이 두 개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항상 승역지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요역지가에. 지상권, 부동산가에. 가등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받을 돈이 있던가 부동산가액이 되든가. 그래서 두 갈래 길이란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애매모호하니까 출제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 임차권 요건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끝! 그래서 양괄호 4번, 5번, 6번 세 가지는 등록면허세 신장입니다. 나올 때가 또 됐어요. 올해 꼭 다시 한번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